2026년 4월 5일 오후 한국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주한 대사들이 한국의 부총리를 긴급히 만났습니다. 겉으로는 의례적인 협력 논의였지만 외교가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 만남의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전 세계가 중동 전쟁의 불길로 에너지 대란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중동 6개국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의 원유와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히 기름을 파는 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중동의 전략적 생명줄로 낙점했다는 해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중동으로부터 최우선권이라는 초특급 혜택을 받은 상황인데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거대한 판이 짜이고 있는 걸까요?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원전 수출 시대는 강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은 화력 발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태워 전기를 만드는 시대는 끝났고 그 기름을 팔아 미래의 에너지인 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각에 달해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우디와 UAE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공격받아도 안전하고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한 에너지 요새를 원하고 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건설 속도가 가장 빠르고 운영 신뢰도가 입증된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유일한 생존카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미국은 원전을 지어주겠다며 온갖 정치적 제약을 걸고 러시아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중동의 왕자들은 호화 속에서 한국의 원전 모델을 바라보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시점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하필 대한민국이라는 파트너에 이토록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에너지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의 이러한 움직임에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선 산업적 생존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우디의 원유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우디가 생산하는 원유는 비중이 무겁고 불순물이 많은 중질유 비중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탄소 중립 시대가 오면서 이 찌꺼기 기름을 어떻게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드느냐가 사우디 국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수치가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 찌꺼기 기름을 가장 깨끗한 항공유와 저유황유로 변환시키는 고도화 설비율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항공유 수입량 중 무려 60%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은 결국 원유를 단순히 파는 국가에서 가공해서 파는 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일각의 해석에 따르면 사우디가 한국 원전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한국의 정유석유화학 시스템 전체를 이식받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아닌 한국의 APR1400일까요? 방산 및 에너지 전략가들은 다음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한국이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고 평가합니다. 첫째, 온타임 온버젯의 신화. 미국이나 유럽의 원전 건설 현장을 보면 설계 변경과 규제 문제로 공기가 10년 이상 지연되고 예산이 2배로 뛰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UAE 바라카 현장에서 증명했듯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단 하루의 오차 없이 공기를 맞췄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보고서들은 이를 두고 한국은 원전을 제품처럼 찍어낼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국가라고 극찬합니다. 둘째, 완벽한 기술 이전 마인드. 미국은 원전을 팔 때 블랙박스 전략을 씁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공유하지 않고 운영권만 주려 하죠. 하지만 한국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제안합니다. 사우디 현지 인력을 교육하고 부품 공급망을 사우디 내부에 구축해주는 기술 주권 보장형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주권의식이 강한 빈살만 왕세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 생태계의 연속성.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원전 건설 중단으로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나사 하나, 펌프 하나가 고장나도 24시간 내에 조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원전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와 산업계의 전언에 따르면 사우디 왕실 측 기술 실사단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원전 건설 현장과 주요 부품 생산 공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정교한 용접 기술과 24시간 돌아가는 물류 시스템을 면밀히 관찰했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일부 외신 보도와 전문가들의 전언을 종합해 볼 때 사우디 측은 한국의 원전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과거의 설계도를 밟지만 한국은 미래의 생존 방식을 제안한다는 평가가 사우디 의사결정권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사우디가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국가적 운명을 바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파트너로 대한민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수많은 정황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사는 방산으로 확장됩니다. 최근 사우디군 관련자가 한국의 KAI 본사를 방문해 KF-21 보라매를 직접 살펴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원전은 국가의 심장입니다. 심장을 지키려면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우디가 원전 10기를 도입하면서 그 방어를 위해 한국의 방산 메가디를 구상 중이라는 전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주변국들의 반응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영국과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며 큰 소리를 쳤지만 최근 예산 문제와 엔진 결함으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KF-21 양산 성공을 보며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에너지와 안보를 동시에 장악하는 동안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의 발목을 잡으려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의 각하 판결로 명분을 잃었습니다. 9년 전 원전 수출은 끝났다고 말하던 사람들의 비웃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한민국은 이제 중동의 핵심 국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2030 비전, 그 거대한 설계도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한 국가의 에너지 주권과 안보 주권을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혈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웅장한 서사는 이제 막 서론을 끝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상, 그 소름 돋는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